자, 내란 특검 짚어보는 저희 멤버 민당의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문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국당의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분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어제 강제 구인 불발됐는데 보도를 보니까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와달라고 하는데 싫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강제 구인이라는 게요.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제 구인하면은 피의자가 거기 있을 때 사죄를 드러내고 네. 억지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교정국에 그러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네. 교정국의 업무 지침이 본인이 강제 출석을 정형을 했을 때 못한다 하면은 그냥 맥심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까마귀 있잖아요. 네. 구치소에 까마귀 투입해서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지를 들고 이제 수정을 채우고 네. 호승줄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교정 당국의 업무 지침을 보면은 말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조은석 특검 어찌됐든 두 번이나 오늘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한다고 하던데. 오늘도 하죠. 아마 오늘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앞에 가가지고 지금 수임번호 몇 번 나오시오 하는데 싫어 예. 못 나가 못 나가면 그러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현재 교정 지침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면 또 윤석열은 계속 절차 문제를 삼으니까 위법 시비를 또 하겠죠. 그런데 아마 조은석 특검이 9일날 이게 영장이 그 시작이 되고 그날 구인을 했으니까 18일 이번 주까지는 아마 1차 구속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할 텐데 윤석열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지나면 2차 구속 기간 연장인데 그 연장 이제 해가지고 체포영장 시도를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특검 체포영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구속영장 그 발부 범죄 사실에 의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은석 특검은 지금 또 외환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포영장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구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체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체포영장이니까. 다만 근데 체포영장을 하든 구인을 하든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조사실에 가서 그 조사 자체는 또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은 거부할 것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에 협조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략으로 전부 다 수사 비협조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근데 체포를 하게 되면 구인은 이제 알겠어요. 말씀하셨듯이 강제로 뭐 신체 접촉을 하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체포는 보통 사람 붙잡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체포영장은 집행 주체가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관들이 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검찰 특검 수사관들이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해야죠. 보통 양쪽 팔에 딱 끼고 소갑 채우고 데려오는데 특검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저렇게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어디가 아프다 상처 났다 이렇게 특검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난동 부리는 거 보고 싶습니다. 아니, 특검은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 신체적인 인치가 이제 가능하죠. 체포영장. 그렇지만 방금 이건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걸 기화로 해서 자회할까봐.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삼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은석 특검은 충분히 수사 의지를 보여준 거죠. 강제 구인을 시도까지 했고 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피의자는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예. 지금 외환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근데 나오더라도 예.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겠죠. 한마디도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그 어제 그 입장을 봤는데
전직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여 강제 물리적 뭐는 강제 구인 어렵다. 그냥 말로만 한다라고 입장을 냈던데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에 대한 특권을 여전히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교정본부장으로 된 사람이고 입장 자체가 굉장히 그 피의자에게 그 유리한 그런 좀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를 전직 대통령이라 들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피의자에 아니, 그게- 대해서 그게 같아요. 언론은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의자도 현재 교정의 현상이 그게 제 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대서는 안 됐다는 안 거죠. 되죠. 그렇죠. 네. 안 되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피의자 인권 보호 그렇죠. 차원에서 이렇게 피의자도 일반 피의자도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든 그 물리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예. 우리 그 교정 당국의 지침. 그러함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야 그렇게 되는 건데. 표현했어야죠. 예. 저 같은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독방 앞에 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워서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인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밖에서 좀 나오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구인이 안 되는 나오십시오. 거죠. 네. 싫어. 나오십시오. 싫어. 이리 왔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그러면은 그 진짜 박은정 의원님 같은 분을 보내야 되겠다. 그 앞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떠드는 걸로. 지금 이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교도관들한테 검찰청으로 데리고 오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수사를 위해서 그걸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관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그 안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상처를 유도하거나 뭐 이러면서 자해 못해요. 어쨌든 그런 자해할 수 있는 성격이 못돼요. 정치적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특검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해할 사람은 못 되고요. 아니 근데 윤석열 한동훈 보시면 과거에 한동훈이 최근에 이제 정준훈 검사 징계 취소 독직폭행 이제 그 승소했는데 그때도 한동훈이 독직폭행 이러면서 정준훈 검사를 고소하고 그랬단 들어 말이죠. 누워버릴까 봐. 압수수색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뭐 그런 식의 충분한 왜곡 뭐 이런 게 가능하죠. 물리력을 행사해서 물리적, 내가 지금 다쳤다 들어 누워버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직폭행이나. 예.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삼겠죠. 저쪽 변호인들은 어차피 우리 나가봤자 진술도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하고 또 체포를 하냐 이런 이제 공격할 수는 있죠. 그러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직 대통령들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번 해왔는데 조특검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계속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이제 기소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부담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뭐 정조사를 못하면 그냥 조사 없이 기소는 할 수 있을 텐데 구속기간 연장하고서는 만일에 구인이 되거나 뭐 체포에도 또 불응하고 이러면 한 번 정도는 방문 조사를 시도해 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조사는 불응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명분 쌓기인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이제 법원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특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럼 그걸 다 체증하고 수사 보고해서 나중에 보석이 안 되는 사유로 적부심이 안 되는 사유로 뭐 이런 사유로 삼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재판장이 물어볼 거예요.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민을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검이 가서 조사는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싸움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네. 조은석 특검은 아마 결국은 방문 조사를 한 번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윤석열 피의자가 없다 셈 치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 지금은 윤석열의 땡깡을 드러내는 시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땡깡 아닙니까 그냥. 예. 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윤석열 내란을 저질러 피해자가 놓고. 검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양반 배짱도 좋고 통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허풍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영무집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으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니까 싫어 이게 뭐예요?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은 저번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 정호성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정호성의 폰 네. 녹음 가지고 이제 국정농단 수사 전부 다 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 비아폰을 내란 때 썼다고. 썼고 또 지금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자기가 비협조하고 거꾸로 수사할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에도 구치소 가서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조사에 불응하고 뭐 그랬었던 이번에도 그렇게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 조사 받으러 나오면은 이제 박근혜처럼 수임 번호 여기 붙이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잡히는 게 아마 싫을 겁니다. 싫다. 예.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워서 거기에 수건을 둘러서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예. 치욕적이죠. 그것도 보여주기 싫다. 본격에서 수정을 차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게 정의가 구현되어 가는구나. 그게 정의로운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싫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진상도 진짜 이거 진상이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조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공소 사실을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계엄 해제 일부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나 이걸 조사하는 전담팀을 내란 특검에서 따로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필요했었는데 지금 세 분이 모두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곽종군 전 사령관이 전령관한테 윤석열이 지금 의결 종족수가 다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예. 이런 말을 전화로 했다고 곽종군 전 사령관이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거든요.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저도 텔레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던데 그거 그 안에 있었던 누군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현재 국회의원 몇 명 있다. 네.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조고 그 의결 정족수가 충족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의결 정족수 충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곽종근한테 지시를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추론인데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마지막 세 번인가 변경해서 마지막 당사로 다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당사. 마지막 당사입니다. 마지막은 당사죠. 결정 내기 전에 그것이 바로 그러한 지시를 받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보고 만약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면은 내란 방조 동조가 똑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 중범죄 아닙니까? 중범죄죠.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참 꾀가 많더라고요. 전담팀을 두 번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사방해팀. 예. 그 수사방해팀을 만들으니까 특검 수사 이륙공정으로 서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특검 그 해제 방해팀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림을 크게 그린 거 아닌가.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물증은 없는데 정황상 너무 이상하다. 저는 두 가지가 이상한데 먼저 말씀드린 본회의장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그분들이 어디론가 계속 전화하거든요. 전화할 수 있죠. 그렇죠. 전화할 수 있는데 그중에 윤석열에게 의결 종족수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안에 있는 의원들도 잘 몰랐는데 의결 종족수를 다 세워보지 않고는 방송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고 긴장된 상태여서 숫자를 막 그 제대로 세지 못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세자고 하는데도 잘 못 세는데. 하는데도 세자가 그만두고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랬던 정도로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는 그 숫자를 세고 있었고 그걸 윤석열
에게 알려주었다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의원 중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 안 한 의원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의원들은 좀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근데 계엄 해제 참여했다 하더라도 저는 의심해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의결 결정서 이미 넘어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 이상 그걸 안 하면 들키잖아요. 자기 속내가 이미 자기 한 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 18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표결에 참여해서 해제 찬성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 통신 조회는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통신조회도 가능하겠죠. 근데 요 부분에서 개개 이제 추경호나 나경호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결에 불참하기로 동의한 국민의 의원들이 몇 명인지 네. 아마 이런 전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조특검이 왜 이걸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뇌피셜인데 네. 정당 해산 청구 과정을 이끌어 보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이 큰 규모로. 우리 의원님은 조특검하고 아신다면서요, 잘. 알도 통화는 못하죠. 제 생각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물어볼 수 없죠. 물어볼 수 없죠. 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물어볼 수가 없죠. 그 수사 상황을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볼 수 없죠.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국회 안에 있는데 굳이 국회 바깥에서 만나자고 소집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회 안에 있으면서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어느 의원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로텐도홀에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몇 명이 들어가니라 얼마든지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는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어쨌든 수도 뭐 저걸 있긴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파악해서 알려주지 않았냐. 그렇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 아니 거기서 본회의장 있지도 않은데 윤석열이 안 됐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모르지. 진행과 관련해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엄의 진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 용이하게 해줬다 했다면 그건 동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박원정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하신 말인데 이제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다 끌려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디다 숨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원들이 그 안에서 다급했는데 누군가를 세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조사해 봐야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탄핵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이제 불참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적으로 불참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해를 가할 만한 정당인지 아닌지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아마 조특검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분입니까?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당 예상과 관련. 누가 카운트를 해줬는지는 네.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국힘당의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그 원내 지도부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 통화 내용만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하고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그다음 이게 어차피 지침은 추경호가 내리는 거니까 모든 정보는 추경호로 원내 정보로 모아지니까요. 그 시간대에 누가 통화했는지 이걸 다 보면 누가 카운트했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류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옮겼느냐. 굳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국회 안으로 했다가 국회 밖으로 했다가 국회 밖에서 국회 안으로 했다가 다시 국회 밖으로 했다가 3번이나 1시간 사이 3번이나 옮겼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사로 갔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또. 그게 표결에 불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건데. 저 이제 12시 3분 00시 3분에 당사로 네. 지침 내리고 그 00시 30분경에 오원식 의장이 앞으로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예. 1시 30분에 의결하겠다고 알리고 그 한 10분쯤 후에 예. 그러니까 00시 한 38분인가 맞습니다.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의결 정수가 됐다고. 동수서에 됐다. 1시에 하겠다.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시간을 그렇죠. 끌거든요. 예. 그 뭐 명백히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을 모으려고 했던 이유는 해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정수 확보됐으면은 빨리 어이구 와야죠. 박수 치고 네. 빨리 해제하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정말 해제하고 싶어서 안달이 했다면
자기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이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계엄을 해제하는데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왜 당사로 갑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와야죠. 그것도 마지막에. 그리고 의결정서 됐다라면 아이고 잘 됐다고 빨리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의결 종수가 됐으면 우리 없어도 빨리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일단 해제하는 게 급하니까. 이게 이제 쟁점은 이렇게 두려지도 않고 당사로 가고 또 시간을 앞당기게 돼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추경호의 정무적 판단인지 아니면 윤의 전화와 지시인지. 지시에 의한 거 이제 쟁점인 것이죠 지금. 그게 이제 밝혀낼 사항인데. 이거 이제 밝혀내겠죠. 밝혀내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무가 있죠. 그 사람들밖에 당연히 못하는데.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부 수사 대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김상욱 이제 저희 당으로 왔습니다만 네. 김상욱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을 당사에 잡아두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단톡방 예. 국힘당 의원들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근데 뭐 한지아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이 빨리 가야 본회의장으로 된다. 들어가야 된다.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로 다 모여라. 계속 요구하는데 추 원내대표는 지침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도 국회로 오라는 지침을 안 줘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그럼 나도 국회에 있으니까 그럼 본회의에서만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으로 와야 예. 오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밖에 당사를 모입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사에 모인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의원들도 빨리 들으라고 해야지. 이것이 추후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윤가의 어떤 지시에서 한다는 것을 전부 다 그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전부 공범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당은 과연 민주적 정당인지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근데 그랬다면. 그런 거는 이제 확인된 바가 없고 근데 추경호도 본인은 그런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당시에 그냥 필요한 상황 판단이었다는 자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판단인지 지시인지 또 거기에서 당사에 가점했던 의원들도 추경호의 정무적 판단을 믿고 거기에 있었는 것인지 윤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후자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조특검은 후자의 방점을 찍고 이렇게 큰 팀을 만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전담팀을 그렇죠. 굳이 전단팀. 예, 의심을 하는 걸 분명한 것 같죠. 예. 의심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의심은 다 가능. 그 시간대에 윤석열과 가까운 친윤 의원들의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해서 분석해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과 통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때 비아폰을 통화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계획이냐. 그러니까 조특검이 처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등 이제 이상민 이쪽으로 국무위원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가져가다가 다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네. 수사팀을 편성을 한 걸로 보면은 뭔가 그 안에서 이게 될 만한 범죄 구성이 될 만한 거를 찾았다 포착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죠. 그쪽으로 움직였죠. 예.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왜 국민의힘 안 들어오지? 예. 그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만약에 계엄 해제가 좀만 늦었으면 한 30분 늦었으면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하고 의원식 의장님 사례 뭐 언쟁도 있고 그랬어요. 네. 왜 방망이 빨리 안 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때 단체로 한 90명 가까이가 안 들어온 거예요. 매우 이상한 상황. 매우 이상하죠. 네. 초기에 그런 입장 나오기 전에 빨리 달려온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18분 정도만 18명. 예.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 시장과 꾸역꾸역 담나무 들어갔는데 예. 그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 문자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 그죠? 못한 거죠. 그렇죠. 네, 딴 데 모이라고 하니까 예. 뭐야 하고 딴 데로 갔다가 일로 모이라고 해서 일로 갔다가 세 번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국힘당 의원 단톡방에
지금 시간에 도서관 쪽 문 열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다가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정당에선 청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 팀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어떤 결정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위원정당 해산 관련해서. 예. 네. 통진당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맞아요. 해산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내란에 대해서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약간 동조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다 문제사가 됐었거든요. 지금 비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근데 중대하죠. 그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내란하고 그때 내란은 지금 내란과 비교도 안 되는 내란도 아니에요 사실. 비교도 안 되죠. 예. 그건 귀여운 것이죠. 내란 예비 음모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대했는데 이 사례는 정말로 내란을 저질러 버린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